뒤에 앉으니까 와씨 하늘에 뭐 별똥별이 있고 뭐 되게 좋네. 성공한 느낌이 뒷좌석에서 나네. 이건 진짜 성공한 느낌인데? 저 들고 계시는 게 아 내가 그런 것까지 찍어야 되나? 어허, 이 사람 뭘 좀 못하는구만.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네, 제가 오늘 타는 차는 롤스로이스 컬리넌입니다. 컬리넌이 뭡니까? 아프리카에 있던 가장 큰 다이아몬드, 현재까지 나와 있던 모든 다이아 중에 가장 큰 결정의 다이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컬리넌을 가다듬으면 도대체 얼마의 가치가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비싼 그런 물건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 결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이아몬드 가격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야, 이게 조금 합성 다이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천연 다이아몬드, 인조 다이아몬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라면서 사람들이 인조 다이아를 그렇게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가치 있는 것들은 따로 있겠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롤스로이스 컬리넌,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랩다이아라고 안 하고 랩그로운이라 그래요. 랩그로운. 이렇게 탄소 결정을 이렇게 쿡 해서 모으면 사실상 같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데 뭐하러 그러면 그 천연 다이아 귀한 것을 굳이 하니?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가짜 금도 있을 수 있잖아, 도금한 거, 그거 그러면 금이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랩그로운 다이아는 실제로 다이아이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똑같은 거야. 다이아라는 건 탄소의 이 형식만 다르게 한 거잖아요. 탄소가 어떤 식으로 배치됐냐에 따라서 흑연이 됐다가 어떤 식으로 됐냐에 따라서 다이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금하고 은은 원소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로 다른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똑같이 만들면 그 못지않게 된다라는 건데, 그런 뜻에서 요즘 들어서 다른 메이커들을 보면 롤스로이스를 그렇게 베끼죠. 정말 비슷하게 가는 메이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롤스로이스 못지않아 우리가 더 뛰어나 라고 얘기들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그 정통성, 원류, 헤리티지 같은 것들은 넘볼 수 없겠죠. 그 기술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과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바꿔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롤스로이스가 그만큼 전통 있는 브랜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거겠죠. 혀가 너무 길어? 자신 없으니까 계속 말이 길어지는 건가? 약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자, 롤스로이스라고 하면 뭡니까? 영국의 여왕이 타는 자동차라고 생각되죠. 사실은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영국차예요? 이 안에 엔진이라든지 이 안에 있는 여러 장치들, 저런 것들은 영국에서 만들어지나? 그렇지 않죠. 롤스로이스는 이제 BMW 산하의 자동차 브랜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BMW 그룹의 산하입니다. 그러면은 롤스로이스의 헤리티지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헤리티지라는 건 조금 애매하죠. 이 헤리티지를 이어온다는 건 뭐예요? 거기 있는 그 장인들, 거기 있는 공장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헤리티지잖아. 현대가 계속 현대 공장을 계속 이어와야 그게 현대지. 갑자기 현대가 공장을 남한테 팔고 딴 곳에다 현대를 다시 지으면 그게 현대인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롤스로이스의 공장은 지금 누가 갖고 있느냐? 폭스바겐이 갖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브랜드는 누가 갖고 있냐? BMW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롤스로이스의 공장과 브랜드가 분리돼서 각각의 다른 회사들이 갖고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왜냐하면 이 롤스로이스가 어려워지면서 브랜드와 공장을 누군가한테 팔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게 바로 폭스바겐. 폭스바겐이 그래 우리가 인수할게 라면서 BMW와 각축전을 벌이다가 폭스바겐이 결국 인수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그 공장과 그 차와 직공과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폭스바겐이 가져갑니다. 근데 BMW 입장에서는 저거 정말 사고 싶었는데 아쉽다 라고 할 때 누군가 제안을 합니다. 이 롤스로이스라는 브랜드는 롤스로이스 항공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롤스로이스 항공사에서 그러면 너네가 정 그렇게 억울하면 요 브랜드, 그리고 요 날개 있는 스피릿 오브 엑스타시, 그리고 요 판테온 그릴,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너한테 넘길게 라고 하면서 요 라이센스를
BMW에 넘기게 됩니다. 그럼 BMW는 어떻게 했느냐? 오케이 라고 하면서 이걸 BMW가 요걸 샀고요. 그럼 BMW는 껍데기만 산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롤스로이스의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영국에다 새롭게 공장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롤스로이스 공장은 구드우드 페스티벌이 열리는 그 바로 옆에 이 구드우드 지역에다가, 그렇게 큰 공장은 아니지만 공장을 지어서 롤스로이스가 이제는 영국 브랜드다 라는 걸 강조하는 독일 브랜드로서, 복잡합니다. 네, 그런 복잡한 과거를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어떻습니까? 영국 차 같습니까? 독일 차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7 시리즈 아니요? 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새롭게 바뀐 요 아래쪽에 있는 요 그릴은 911의 신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요 느낌이 뭔가 점점 영국스럽지 않게 독일스럽게 좀 바뀌어가는 기분이 드는데, 아마 기분 탓이겠죠? 자,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 롤스로이스 컬리넌이 조금 오버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지나치다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요 정도라면 SUV 느낌보다는 이제 달리는 자동차의 느낌이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다만 한 가지 오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흰색이라는 거. 롤스로이스 같이 이렇게 멋진 차를 이런 식으로 칠한다고? 롤스로이스는 이걸 페인팅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걸 피니싱이라고 하죠. 롤스로이스의 이 서피스 피니싱은,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컬러보다 한 단계 앞선 컬러들을 보여주는데, 요거는 그냥 흰색이잖아. 뭐야 이게? 롤스로이스 다움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컬러를 선택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흰색으로 뽑은 건 너무 잘못이다. 특히 형태도 잘 안 보이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멋지긴 하다. 멋진 느낌 드시죠? 롤스로이스라고 하면 정말로 회장님의 차, 뒷좌석에 앉아서 느긋하게 가는 차겠지만 컬리넌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달리고 멋지게 즐기고, 그리고 가족들도 태울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져 있는데, 한번 이 안쪽을 살펴보시죠. 안쪽을 보면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야, 진짜 럭셔리하네. 지금 외관 컬러를 선택하신 분은 아마 이런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그렇게 나 되게 멋진 차야 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일단 도어를 딱 열고 나면 여기서 그냥 끝나잖아요. 야, 봤어? 이러면서 롤스로이스 본 적 있어? 뭐 이런 느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여니까 게임 셋이네. 밖에서 굳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런 휠을 선택했다는 거는 조금 이상해요. 요 빨간색 캘리퍼도 너무 안 맞죠? 뭐 포르쉐인가? 왜 이런 캘리퍼를 선택했지? 검정색으로 하든가. 자, 그리고 앞쪽 휠하고 뒤쪽 휠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겼죠. 정면에서 보면 비슷하지만 대각선에서 보면 요래요. 다시 이쪽으로 뒤로 와보세요. 전혀 다르죠? 지금 뒤쪽은 휠의 J값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이 폭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앞뒤가 상당히 다른 디자인을 갖고 있다. 뒤가 훨씬 멋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굴러갈 때는 휠이 또 더 멋있어. 한번 굴러가는 걸 보여드릴까요?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퀴 보세요. 흔들려요. 가운데가 완전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고 베어링을 통해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돌면은 저게 딱 고정된 상태로 쭉 가는데, 이게 출발하면 그땐 흔들흔들 하면서 출발합니다. 오, 역시 돈이 끝까지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야죠. 클램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조개가 열리듯이 이렇게 위아래로 열린다 해서 클램쉘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앉으면 이런 식으로 앉을 수 있고, 여기도 다 마감이 돼 있어요. 여기도 마감돼 있고, 와, 좋다 좋다, 멋있네.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좀 더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닫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닫을 때는 이렇게 해서 같이 닫힙니다. 이 정도까지 된다. 좋다. X5랑 다름이 없어. 아, 다른 롤스로이스니까 이렇게 되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X5도 이렇게 돼요. 요 버튼 뭐예요? 라고 하실 텐데, 요 버튼은 저겁니다. 저기 보세요. 요거 이렇게 내려가요. 두두두두두 내려가죠? 누르면 올라옵니다. 도대체 이것의 용도는 무엇인가? 가운데 기둥이 있잖아요. 저 기둥을 매끈하게 사용하기 위한 용도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저기다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오, 손이 안 닿잖아요. 손이 안 닿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누르면, 자, 손이 오네. 안 오네? 네, 오죠? 네. 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가 아닐까. 그리고 이 차는 엄청나게 비싼 차니까 여기에 당연히 선반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버튼 누르면 이렇게 홀딩이 됩니다. 원터치입니다. 세울 때도 다시 섭니다. 이렇게 서기도 한다. 이 정도는 사실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롤스로이스는 롤스로이스다. 와, 진짜 멋지네. 와, 여기 공중에 떠 있는 거 봐. 와, 여기 단차라고 생각하신다면 단차 아닙니다. 이게 원래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 주유캡도 와, 이거 보소. 주유캡 몇 닿는 소리 보세요. 드득 하는 거 아닌가요? 드드득. 아이, 롤스로이스인데 드드득 하면 안 되지. 근데 인간적으로 우리 엔진룸 한번 봐줘야 된다. 롤스로이스면, 그죠? 열 때 막 이렇게 찾고 이러지 않습니다. 열 때 이렇게 슉 열어요. 6.75L V12 엔진. 와, 전통적인 롤스로이스의 V12를 보여주고 있죠. 벤틀리는 이제 V12를 단종시키는데 롤스로이스는 그냥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예술품 같아요, 그죠? 와, 진짜 멋지다. 타워바도 엄청나군요. 롤스로이스만 있었다면 이렇게 못 만들었겠지. BMW 그룹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것들을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6.75라는 이름이 롤스로이스의 전통적인 엔진 배기량이지만 예전에 있었던 그 엔진은 아니에요. 이제 결국엔 BMW 기술로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6.75를 어쨌든 지키려고 하는 헤리티지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드러나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 굳이 써놨어. 보통 자동차 열면 여기에 2000cc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잖아요. 1.6L 터보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자랑스러운 거지. 짠! 봐라! 구두드에서 만들었어. 잉글랜드 거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워시액 통이 있어요. 워시액 통이 있고 여기에 요거 철판으로 해서 굳이 이렇게 막아 놨는데 요거 뭡니까? 워시액이 혹시라도 요 안에 튀어 들어가면은 불쾌하실 수 있으니까 고객님 불쾌하시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칸막이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요 부품 자체가 오로지 워셔액이 튀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딴 용도는 아예 없습니다. 요 하나를 봐도 이런데 고객들을 위해서 그냥 온갖 것들을 갖다 붙인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차를 몰아보면서 이 차 롤스로이스는 어떤 느낌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 뭐 이렇게 높아. 우와, 우와, 아유, 도대체 윤 대표님은 이걸 어떻게 타는 거야? 자, 시동 버튼은 당연히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시동 버튼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조금 왜 왼쪽에 있어? 시동 버튼이 이거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레이싱 헤리티지란 말도 있습니다. 옛날에 르망 같은 경우 뛰어와서 차에 타서 1단을 넣으면서 동시에 시동을 거는 거였죠. 그러니까 양손으로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시동 버튼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 근데 실제로 차를 타보시면 여기 있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내가 기사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회장님 나오시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열을 데펴 놔야 되죠. 열을 데펴 놓으려면 여기서 먼저 시동을 걸어야 돼. 그리고 좀 이따 타야 됩니다. 차에서 내렸어. 그리고 시동을 꺼야 돼. 꺼야 되는데 만약에 저기 시동키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꺼야 되잖아요. 근데 시동키가 여기 있으면 그냥 이렇게 끄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기사라든지 뭐 아니면 레이서라든지 뭐 등등등 이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쓴다면 당연히 왼쪽에 있는 걸 더 선호하게 된다. 엔진 소리 대단하죠? 아름다운 사운드가 울려 퍼집니다. 되게 자랑스러운 소리가 나는데? 오. 그러면 롤스로이스를 타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아. 진짜 조용하네. 진짜 부드럽고 차가 이렇게 약간 출렁출렁하죠. 출렁출렁. 여기 진짜 삼성역 앞은 항상 공사거든요. 공사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가네요. 그리고 핸들 돌리면 핸들이 뭔가 이렇게 이만큼 돌렸는데 이만큼가 한참 있다 가는 것 같아. 핸들 돌렸을 때 이렇게 딱 돌리면 바로 기민하게 슉슉 가는 건 포르쉐죠. 아니면 페라리든지. 그런데 롤스로이스는 그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출력이 아무리 높아도 그게 빠릿빠릿하게 그렇게 움직이면 경박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허 하고 느긋하게 가는 게 바로 롤스로이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차가 배 타는 것 같이 승차감이 이상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야. 롤스로이스의 디자인을 보면 곳곳에서 요트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드롭헤드 쿠페나 이런 것들 보면 우드 트림이 막 곳곳에 사용되죠. 요트에 있는 그 패턴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 것들 너무 멋지죠. 그런 것들이 요트에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만큼 독특하고 아주 개성 있는 롤스로이스만의 특징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그 롤스로이스라는 브랜드는
예로부터 요트의 움직임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배가 흘러가듯이 좀 더 유람선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동차에서도 구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이런 승차감도 있는 겁니다. 핸들 모양도 약간 요트 핸들도 너무 배의 키를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굉장히 크고 실제로 요거를 레이스카처럼 이렇게 하면은 좀 안 어울려요. 롤스로이스는 약간 이렇게 잡아야지 좀 어울립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배를 조종하듯이 이렇게 간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동감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동감하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네 이러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지만 롤스로이스 추구하는 건 확실히 그런 것이다. 기어 시프터 같은 경우는 정말 클래식하죠. 이 부분 철제로 만들어져서 아주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깜빡이 스위치나 뭐 이런 것들도 만졌을 때 딱 옛날 차 같은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탱탱 소리를 내요.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는데 아니 이 금속이니까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전혀 아닙니다. 금속이라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금속이면 요 가장자리를 어쨌든 다 있을 거잖아요, 어딘가에. 근데 얘는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도 닿지 않고 공중에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옆면이 테두리 닿지 않도록 소리가 나도록 만든 거예요. 여기도 확실히 금속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러 만든 겁니다. 별 쓸데없는 데다 돈을 다 썼죠. 그거 하는데 왜 돈을 쓰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럭셔리니까. 럭셔리라는 건 그렇게 쓸데없는 데다 돈을 쓰는 겁니다. 그거 아닌가요? 하고 소름. 위도 잘못. 저렇게 누가 앞에서 갑자기 차를 세워, 그러면 평소 같으면 어떻습니까? 야이씨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차를 타면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 이런 느낌으로 확 바뀌죠. 그리고 롤스로이스를 타면 이런 길을 갈 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기 한 바퀴 더 돌아볼까 이렇게 여유로워지고 뭔가 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 자동차라는 게 뭔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평화로움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 나른해지는. 이 나른함을 위해서 이 롤스로이스는 RPM 게이지를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속도계 있고 그 옆에 파워 리저브라는 게 여기 있는데, 파워 리저브는 롤스로이스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롤스로이스는 이 차가 얼만큼의 힘을 낸다, 얼만큼의 RPM을 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롤스로이스는 항상 지금 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앞으로도 70이 더 남아있단다, 앞으로도 나는 80이 더 남아있지롱, 너는 아무리 해도 나를 100% 쓸 수 없을걸? 이라는 뜻입니다. 100%! 쉽지 않네요. 네, 롤스로이스를 타면서 요 100%를 다 써서 0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겁니다. 어쨌든 나는 항상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서 있을 때 빵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올리려고 하는데 내려오는 느낌이야. 근데 롤스로이스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채워져 있고 난 여유롭고 풍요롭고 거기서 조금씩 쓰려고 하는데 자꾸만 채워져. 마치 내 은행 잔고 같은 거지. 그래서 롤스로이스는 다른 사람들의 은행 잔고는 0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려다가 많은 것 같지만 나는 항상 100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내려가려다 자꾸 채워진단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 차의 오디오의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디오 미쳤네. 우와, 대한민국 트렌드 1위 G드래곤 파워입니다. G드래곤 파워 오피셜 비디오 보면 여기에 롤스로이스가 있죠. G드래곤하고 나하고 타는 차가 좀 비슷해. 지난번에 i7 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이버트럭 타시더라고요. 롤스로이스 타시네. 야, 이거 뭔가 겹쳐. 이름도 한용, 지용, H드래곤, G드래곤. 약간 비슷하잖아. 옷도 비슷하게 입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G드래곤 옷 입어야 된다고? 동묘시장 한번 가야 되나? 자, 그러면 G드래곤 다음 곡은 뭔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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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트렌드 두 번째, 이것도 롤스로이스입니다. 이 차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야, 이건 뭡니까? 이번 드립이 실패했단 얘기죠. 대한민국 3위 드립입니다. 진짜 미쳤다. 어떤 노래를 들어도 다 감동입니다.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야, 심지어는
모카송을 들어도 모카소차 이야기 여기서 시작돼 이 행복의 꿈이 모카송을 들어도 너무 좋아. 이게 뭐지? 아니 오디오라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였어? 오디오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에 따라서 음악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오디오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일단 뭐 V12라는 엄청난 엔진을 갖고 있는데 그 V12 엔진을 막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막 달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사용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이렇게 좋다. 가솔린 좋네요. 전기차 탈 때는 전기차 좋다고 하고 가솔린 탈 땐 가솔린 좋다고 하는 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아, 이런 가솔린은 좋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페라리가 6기통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아, 요게 맞나? 가솔린이 우리 로망을 계속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기에 이렇게 V12 엔진이라는 것이 반갑고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라지는 것은 항상 아쉽죠. 가솔린이라는 게 정말 나빠서 사라진다기보다 가솔린은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더욱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에 대해서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차는 지금 기름이 한 반 정도 차 있는데 반 정도 가지고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235km. 기름이 반인데 235밖에 못 가? 그러면 기름통은 몇 리터인가? 보통 기름통이 어지간한 자동차들 한 60리터쯤 됩니다. 뭐 많은 차가 한 70리터 정도 되죠. 얘는 100리터입니다. 지금 50리터 갖고 235km밖에 못 가? 야,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면 롤스로이스에서는 롤스로이스 고객님들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장거리를 가는 거 보셨어요? 라고 합니다. 롤스로이스 고객님들은 자기 자가용 비행기 있는 데까지 타고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공항까지만 가면 돼요. 혹시 이거 타고 어디 멀리 가세요? 님 비행기 없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랑 좀 다른 세계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프로드도 오프로드 버튼 있죠. 이 차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레인지로버를 보면서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왜 사막의 롤스로이스면 안 되는데? 아, 사막에서 롤스로이스 그냥 타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이 차는 사막용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사우디 형님들, 아니 빈살만 만수르 이런 형님들이 타셔야지. 그분들이 왜 레인지로버를 타게 냅둬? 롤스로이스 타셔야지.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프로드 버튼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오프로드와 DSC 온, 아니면 오프로드 플러스 트랙션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프로드에서 트랙션을 꺼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막이라든지 바위라든지 자갈이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빠져나가려면 트랙션이 있으면 못 빠져나갑니다. 좀 있으면 이제 눈 올 거잖아요. 눈길에서 여러분들 빠져나갈 때 이상하게 차가 힘을 못 받고 언덕을 못 올라간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오프로드 트랙션 오프 아니면 DSC 오프 이런 것들을 해줘야만 그런 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빠져나가고 나면 바로 다 시켜야 돼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빠져나갈 때 사용해라. 전기차 같은데? 전기차 같다? 전기차도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지금 서울에 이 수많은 차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저 차 바퀴 소리가 안 들리잖아. 원래는 이런 소리인데 삭제되잖아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가 되잖아요, 차가. 이게 바로 롤스로이스죠. 제가 서울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이 가만 보면 사람들이 양보도 잘합니다. 여기 지금 끼잖아요? 안 껴줘요. 야, 교통문화 대단합니다. 쾌적해. 퇴근하실 때 EV3를 타셔야겠네. 레이 EV 타고 가야죠. 어떻게 타고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실내 이 카메라는 롤스로이스가 너무 안 이쁘게 나오네요. 아, 이 실내가 진짜 화려한데 여기서는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군요.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누굴 탓하겠어요? 이렇게 선택한 사람을 탓해야지. 롤스로이스니까 이럴 수 있지 라는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진짜 실내를 막 엄청나게 칠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부자라는 느낌이 들죠. 야,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돈을 갖다 버려. 어쨌든 부유함을 보여주는 컬러다. 보통 사람들은 감히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있어요? 무한대 표시가 있으면 블랙 배지라는 건데 이 블랙 배지가 들어가면
이런 것들 카본으로 되고요. 여신상도 블랙이 되고요. 여러 크롬들이 다 블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런 블랙 배지는 가격이 얼마냐? 1억입니다. 1억. 여기 그래픽이 좀 바뀌긴 하지. 그리고 엔진 출력이 조금 올라갑니다. 원래는 571마력짜리 엔진인데요, 600마력 엔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30마력에 1억? 제가 봤을 때는 5억 7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 사람은 6억 7천만 원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바로 이 컬리넌 블랙 라벨이다. 팬차님께서도 안 사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 아니, 여러 그렇지. 가지 그렇지. 남들 시선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사고 있는 거지. 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겠어요, 설마. 음성인식 같은 걸로 해볼까? 롤스로이스 청담으로 가자. 알겠습니다. 경로 안내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의 유령이 나타나서 제 말을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맞습니다. 그게 바랬던 거예요. 왜 유령이 나타나? 롤스로이스는 원래 그렇죠. 롤스로이스는 이름이 팬텀이거나 고스트거나 레이스거나 전부 다 유령입니다. 유령이라는 표현을 조금만 단어를 다르게 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리넌은 조금 예외라고 할 수 있죠. 롤스로이스 네이밍과 걸맞지 않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이 차는 유령이라는 느낌을 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드 오브 엑스터시의 유령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에 유령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니 좀 이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동차 이름으로 캐스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생각해보면 유령 뭐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좋지. 이거 너무 좋아요. 랩을 돌리는 게 있으면 참 편한데 이거 없으면 좀 불편하긴 해. 있는 게 편하긴 해요, 솔직히. 저도 맨날 이걸 쓰는데, 어쨌든 이 롤스로이스의 요 엠블럼이 진짜 고급의 엠블럼의 느낌인가 하면 저는 BMW가 더 고급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사실 고무라는 소재는 그렇게까지 고급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은 영원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뭐 플라스틱, 금속, 철 이런 것들은 영원할 수 있죠. 근데 고무만큼은 이건 영원한 소재는 아닙니다. 이건 한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그게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죠. 이걸 고무로 마감을 했다는 게 좀 롤스로이스가 왜?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롤스로이스 좌석에 딱 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서 닫으면 좀 창피하죠. 이렇게 닫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잘 안 보이는 곳에 버튼이 숨겨져 있어요. 안 보여서 요거 어딨지? 이렇게 하면 조금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언제나 다 롤스로이스 많이 탄 것처럼 이렇게 딱 버튼 눌러서 쓱 닫히는 거, 이런 거 한번 해줘야죠. 이쪽에 있는 건 조수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왜 열고 내렸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버튼 누르면 딱 닫아준다. 근데 반대도 되면 좋겠어요. 저는 롤스로이스가 왜 닫히는 것만 되고 열리는 건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BMW 7 시리즈는 되는데 왜 롤스로이스는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 롤스로이스는 아직도 기존의 ID7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요즘 ID9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는데 이 BMW 것을 안 쓰면 몰라도 쓸 거면 최신 걸 좀 써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저는 7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차에서 더 중요한 게 뒷좌석일 수도 있으니까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직진할까요, 회장님?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야 해. 뒤에 앉으니까 하늘에 뭐 별똥별이 있고 되게 좋네. 성공한 느낌이 뒷좌석에서 나네. 앞좌석은 이 정도로 성공한 느낌은 아니었어. 이건 진짜 성공한 느낌인데? 이런 쓸데없는 거, 헤드레스트 지금 전동으로 되는 거, 이게 뭐라고? 이걸 전동으로 굳이 만들어놨지?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이런 거 금속인 거, 와, 도어 트림을 완전한 철로 만들었을 때 측면 충돌을 어떻게 방어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대단합니다.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 내가 그런 것까지 찍어야 되나? 께서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식회사니까. 그렇지. 주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요. 뒤쪽에도 공조장치, 온도 조절, 그리고 여기 보면은 USB-C 이렇게 제공되고요. 바람 양을 또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열선 시트는 있는데 통풍 기능은 없다. 원가 절감한 겁니까? 왜 통풍이 없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것도 크롬으로 지나치게 화려하게 크롬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열도록. 이 소리도 이게
i7이 난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작은 컵, 큰 컵 이런 것들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수납 공간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요거 당겨서 이렇게, 요거 이런 것도 크롬으로 마감한 거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뒤로 이렇게 슉 던지는 기능 이렇게 제공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TV, TV, 야 죽인다. TV 제공되고 있고요. 근데 뭐 스트리밍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HDMI라든지 USB를 넣으면 플레이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플레이가 안 됩니다. 약간 까딱까딱 하는 거 요거 좀 킹받네. 꺼버리면 되죠. 꺼버리면 이런 식으로 TV를 접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고급이에요, 고급. 자, 아무튼 여기 뒷좌석도 굉장히 넉넉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상한 점은 요즘 최신의 느낌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일단 TV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최신화됐다기보다는 그냥 옛날 자동차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뭐 볼만한 것들이 그다지 없어요. 뒤에서 시트를 뒤로 기울인다 이런 리모컨들 이런 거 없고요. 이렇게 버튼으로 있는데, 버튼은 시트를 앞으로 숙이는 버튼만 있습니다. 뒤로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뒤로 안 기울어져요. 아니, 이 정도 돈을 내서 차를 샀는데 뒤로 안 기울여져? 이거 싫어? 네, 싫어합니다. 놀랍게도 이게 공간이 이렇게 넉넉한데도 눕혀지진 않습니다. 스포티지만 못하다고 할 수 있죠. 아니 시트만 시트 기울어지는 게 뭐 필요합니까? 이거 필요 없죠? 굳이 뭐가 필요해? 의자 편하면 됐지. 여러분들 집에 소파 기울어집니까? 우리 집은 기울어지던데. 너네 집 기울어지냐? 리클라인. 돼? 네. 너네도 기울어져? 4좌석 중에 한 좌석은 기울어져? 얘는 왜 안 기울어지는 거야? 뭐 불편한 건 아닌데 그래도 비싼 차라면 뭐 그런 것들 막 만지는 재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같은 차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굉장히 부자 회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벤틀리 같은 회사가 되게 부자 회사 같잖아요. 근데 이상엽 디자이너부터 시작해서 루크 돈코볼케라든지 뭐 등등등 이 벤틀리 출신 디자이너들이 현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 비싼 차 만드는 그 멋있는 회사에서 왜 현대로 오세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벤틀리는 가난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벤틀리라든지 롤스로이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정말 비싼 차를 만드는 작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등받이를 뒤로 젖힐 수 있는 이런 전자장비라든지 뒤에 리모컨을 붙여서 뭐 그거 갖고 온갖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개발비가 들어가게 되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비용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많은 자동차에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자동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량을 생산해야 되는 초럭셔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비용이 너무나 큰 거예요. 왜냐하면 n분의 1을 해봤자 각각의 개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자동차들의 럭셔리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한 자동차의 소재 같은 건 그 차만을 위해서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재감을 어마어마하게 좋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가죽들 만졌을 때 이 자동차에 있는 모든 가죽 느낌의 것들 중에 어떤 것 하나도 인조 가죽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천연 가죽, 그것도 최고 품질의 천연 가죽이에요. 실제로 손이 절대 닿지 않는 부분, 도어 포켓 안쪽에 있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손이 닿겠어요? 아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최고급의 가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나중에 결국에 달아 없어질 텐데 이거를 또 이렇게 럭셔리하게 사용하는 것, 이 차 하나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각자 차 한 대 한 대를 꾸미는데 소재를 써서 없애버리는 것을 가장 잘하는 게 롤스로이스, 벤틀리 이런 정말 소규모 생산 메이커들입니다. 당연히 부가티라든지 뭐 페라리라든지 이런 자동차 회사들도 이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그 차만을 위한 개발들을 해요. 반면에 현대나 기아 같으면 이런 롤스로이스 같은 회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정도로 최첨단의 장치들, 최첨단의 어댑티브 크루즈들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롤스로이스는 안타깝지만 어댑티브 크루즈는 사용할 수 있어도 이 핸들을 자동 조향한다든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차를 정말 뛰어나게 한다든지 IT 기기를 획기적으로 이 차만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초고가 자동차들은 약간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정말 고급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대중차가 가진 그냥 보편적인 그런 기술들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
그러면서 정말 화려한 부분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자동차로서는 흉내도 못 낼 정도로 그런 엄청난 비용을 써서 만들어내는 것,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이 롤스로이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멋지네요. 사실 롤스로이스라는 경험을 하다가 꿈에서 깬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시 서울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완전 새롭네. 야, 이런 데였구나. 아, 저렇게 크락션 울리고. 그렇지, 이게 서울이지. 내가 짧게나마 뭘 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한테도 롤스로이스는 꿈입니다.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꿈. 이 롤스로이스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어떤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정도의 럭셔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한 자동차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꿈은 크게 꿔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좋았던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점, 굉장히 럭셔리한 점, 굉장히 정숙하고 승차감 부드러운 점, 이 점은 다 엄청나게 좋은, 정말 아주 독특한 경험, 아주 감동적인 경험이었지만, 이 첨단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조금 덜 갖고 있다, 그런 요소가 조금 부족했다 라는 아쉬움도 남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시동이 걸려있네. 시동 안 끈 거였어? 와, 진짜 미쳤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 유튜브 와야지 좀 되겠네. 와, 미쳤다. 진짜 조용하네. 여기서 시작돼 이 행복의